구역재난은 윤두창의 담화는 필요 없습니다. 의미는 없고 중요한 것은 탄핵으로 인해 이제 국수본이 신병 확보를 위해 긴급 체포를 한다면 윤석열은 헌재에 출석할 때 학문 검사를 받은 뒤 수의를 입고 변론을 하게 됩니다. 기다리던 그날이 결국 다가온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여러 위기가 있을 것이고 적폐들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으로 장난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힘 같은 범죄 집단은 이 대표를 두려워하지만 국민들은 그를 간절하게 희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께서 준비된 대통령인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날을 염원하는지 제가 힘들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들었던 말씀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한테 인상적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윤석열의 언어에는 일상이라는 게 없어요. 다 어디서 가져온 거지. 그렇지. 일상을 전혀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인의 일상으로부터 체험한 것이 정책이 되거나 언어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시장 통해서 팔다가 남은 과일들 버리면 그 주워와서 먹었대잖아요. 그게 지자체가 아이들한테 과일 제공해 준 정책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렇죠. 또는 이재명만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300만 원을 그렇지. 아무 조건 없이 대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 큰 거거든 사실은. 저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이게. 예. 왜 인상적이냐면은 신용 불량 직전의 사람들, 그래서 은행에서 300만 원도 못 빌리는 사람들, 3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대부업체를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때부터 빚의 사이클에 들어가거든. 네. 이자율 때문에. 근데 300만 원을 아무 조건 없이 대출해 주면 제대로 갚겠냐.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 안 해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재명은 은행한테 그 사람들한테 300만 원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줘라. 아니, 다 떼먹고 도망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에요, 금융권에서는.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300만 원 떼먹고 신용불량차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죠. 금융기관은 그 사람들을 불량한 사회인으로 보는 거예요. 버리는 거거든, 그냥. 예. 시스템 바깥으로. 근데 이재명은 그러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큰 신념이죠. 사연이 있을 뿐이지, 형편이 있을 뿐이지, 그러고 싶은 사람은 없다. 왜냐면 자기가 그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 고리를 끊을 기회를 주면 사람들은 그 돈을 갚는다. 실제 정책으로 옮겼어. 돈을 다 갚는 거야. 그래서 은행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도지사, 시장이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때 그런 은행에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결정을 할 권력. 그게 지자체장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됐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렇죠. 자기가 권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도구로서 권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윤석열한테 왜 대통령 되려고 그래요? 완전 둥둥 떠다니는 단어만 나오거든요. 이유를 몰라요. 자기가 대통령 돼야 생각하겠죠.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지 그냥. 대통령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을 대통령 되게 만들어줘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은 자기가 이 일을 왜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일상이 존재해요. 그 일상이 구체적인 정책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말씀하신 실용성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배워서 체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스스로 깨우쳐서 기준을 세울 능력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제정세 속에서 그거는 아무도 안 가르쳐 주거든요. 스스로 배워서 깨우칠 능력, 일상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 정신이라고 보는데 그걸 가졌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첨가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초기 자본주의 시절에 지배계층이면서 학자인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의식이 뭐였냐면요. 무능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도태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빚을 못 갚아? 그러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든 심성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우리한테 아주 짓눌러 있어요. 보이지 않게. 아주 처참한 상황으로부터 그걸 쭉 극복해 온 사람들이 체화된 세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조금 부잣집 아들이어가지고 그거 솔직히 몰라요. 모르는데
내가 본 이재명을 사회적 약자가 나쁜 사람이거나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그 이재명한테는 뭐가 없냐면 이 비주류 특유의 징후가 없어요. 그렇지. 그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걸 빨대 삼아 트럼프가 집권한 건데 그렇죠. 비주류가 흔히 갖기 쉬운 징후가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러다가 성공한 자의 자뻑이 없어요. 그렇지. 아, 지금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윤석열은 눈썹 위에 자뻑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올라서면 갖게 되는 거만이 네,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300만 원 이렇게 빌려주면 갚는다. 그 믿음을 갖지 못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내가 그렇죠. 지자체장으로서 지급 보증해 줄게. 네. 이 지급 보증해 주는 정치적 행위가 이 사람들의 존엄을 살린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가장 큰 장벽은 뭐냐? 주고받는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누구하고도 지하철에서 이재명 씨 다니는 거 봤죠? 이제 지하철에서 네. 일반 시민들과 대화하는 거 봤죠? 어느 계층, 어떤 지위인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두하고 대화가 짧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보기 드문 맞아요.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네, 공감합니다. 이재명 정권을 그토록 희망하고 또 희망했는데 그 첫 번째 고비를 넘은 것 같아 솔직히 너무 행복합니다만 갈 길이 너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윤두창이는 절대 그냥 있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횡포를 알리려고 경고성 계엄을 선포했을 뿐 실제 국회를 무력 제압할 의도는 없었다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4일 저녁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윤석열은 다만 야당에 대한 경고용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잡아댔습니다. 그러다가 6일께부터 사령관들의 양심 고백이 잇따라 나오자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비무장 병력을 파견한 것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이건 어떻게든 탄핵 이후 내란 수계의 혐의를 벗어보려는 얕은 수작입니다. 게다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다가 믿었던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여인영 방첩사령관마저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지시와 계엄의 사전 계획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이 내란 수계 혐의에서 벗어날 길은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이런 거짓말들 때문에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더 불리해졌습니다. 이제 군 내부로부터 양심 선언이 쏟아질 겁니다. 전에는 국군 통수권자가 윤석열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지 탄핵으로 윤석열이 지위를 잃게 되면 진실을 이야기할 장교들이 줄을 선 상황입니다. 아마 차주는 지금까지의 몇 배나 되는 진실이 더 밝혀질 겁니다. 즐거운 소식들이 차주에는 더 많아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